자, 2025년 9월 4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장은 또 반등을 해주면서 굉장히 좀 센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은 어쨌든 예상 불가능할 때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다만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횡보를 하는 그런 장세인데, 코스피, 코스닥 선물 보면은 선물 빼고 코스피, 코스닥은 외국인이 파란색 선이 그래도 하루 종일 좀 천천히 사고 있고, 코스닥도 선물만 조금 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이 일별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3일 동안 사고 코스닥도 사고, 선물은 이틀 동안 팔고, 뭐 큰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 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 버텨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승 종목들을 보면, 상승 종목들 중에서 그럴싸한 종목은 없고, 이제 그럴싸한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 엠텍, 이 종목은 조선 중에서도 이제 조선 종목들, 중공업, HJ중공업, 현대힘스, HD 한국현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보면은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중공업들이 계속하고 좀 힘이 좋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HJ중공업은, 그래서 HJ중공업은 이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특징적인 수급 변동은 딱히 없고, 어, 그런 모습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의 이동이 조선 기자재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삼성 엠텍 8월 29일 상한가를 필두로, 이 삼성 엠텍은 뉴스를 보면은 디젤 엔진 관련된 부분인데, 뭐 캐나다 잠수함 60조짜리 사업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근데 내년에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이런 거 숏리스트 들어갔고, 조선 엔진 시장에서 3, 40%를 차지하는 현대중공업에 삼성 엠텍 제품이 전량 공급 중이다라는 뉴스로 리레이팅이 좀 되는 거죠. 이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이제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키 맞추기 하는 식으로 KSP도 그렇고 이런 선박 엔진 종목들, 그리고 어쨌든 기자재 종목 오리엔탈 전공도, 자 보면은 여기 조선 기자재, 자 리포트, 그리고 그런 밸류에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밸류를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 엔진이 좀 되게 강한 오늘 좀 주도 섹터 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오늘 오가노이드라는 종목이 생물보안법 쪽으로 엮였는데, 생물보안법은 뉴스 보면은, 자,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생물보안법 국방수권 법안 포함 공식 논의를 공식 착수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말까지 12월 정도에 이제 좀 그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일정 정리만 해놓고 바로 매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그 이제 바이오 섹터 쪽으로는 올릭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알테오젠이 사실 생각보다 수급이 괜찮고 일봉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다, 이 정도만 좀 있을 것 같고, 어 이제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오늘 JP 모건 투자 소식, 근데 이게 15,000 얼마니까 JP 모건은 벌써 한 5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뉴스가 뜨면서 오늘 좀 신고가 가려고 하는 신고가를 넘어선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퓨처캠은 이제 뉴스를 보면은 전립선 암 치료제 EA 상 투약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2조 이상 가치로 빅마마하고 기술 이전 협의하고 있다. 계열 내 최고 입증의 재평가.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 전립선암 치료제 퓨처캠이 만든 것만큼 효과 있는 신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 퓨처캠이 성과를 내면은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텍이 기술 이전을 통해 실력을 검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플랫폼이거나 초기 임상에 국한돼 있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선 임상 단계, 그리고 안정성 기타 등등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자 보면은 자 아무튼 임상 결과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9월 중 임상 3상 승인이 예상되고 9월 말 조건부 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정을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9월 달 이런 것들은 퓨처캠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는 해두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좀 14%까지 갔다가 지금 13% 수급도 프로그램이 들어왔다가 막판에 좀 쏟아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대금이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SK 오션 플랜트는 지금 좀 움직이는데, 이게 그 매각건이 달려 있어가지고 기자재 쪽이기도 하지만 매각건이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틀 전에 매각건 때문에 쭉 빼더니 오늘은 또 반대로 좀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고, 어, 나머지는 오늘도 우리기술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살짝 반짝했는데, 미국의 SMR이라는 그 원전 주식이 있습니다. 그 원전 주식이 좀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 미국 원전 주식이 큰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한국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좀 그런 이슈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네이버는 오늘 수급 좀 들어오나 싶더니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를 하고 있어서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HJ중공업의 마지막에 다시 조선 쪽은 오늘도 여전히 좀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nem텍은 이제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부품을 좀 하는 업체인데, 얘가 좀 신고가를 들어가서 얘는 좀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이 아무래도 최근에 되게 강했는데, 참 이게 이 정도로 이 파이nem텍한테 수혜가 되는 건지를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지 그거를 그런 거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봐야 한다. 요즘 시장은 완전 그 이제 가치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시장입니다. 완전 밸류에이션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 한 번씩 좀 찾아오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되게 좋았을 때, 옛날에 2020년대 그쪽에서도 이제 코로나 오고 되게 돈이 많이 퍼지고 있을 때, 증시에 사람들 투자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완전 가치주들이 날아다니고 했던 시장인데, 요즘도 딱 가치주들이 좀 날아다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맞춰서 매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선 쪽들이 조선하고 뭐 원전 기타 등등 그런 섹터에서 아무래도 좀 가치주들의 몸집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높여주는 그런 분위기 세팅을 좀 해준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섹터에서도 밸류에이션 좋은 그런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오늘 로봇 섹터에서는 뭐 큰 어떤 움직임은 없지만
큰 움직임은 없지만 클로봇이 막판에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대차랑 좀 엮이는 종목인데 9월 중순에 현대차 기관 투자자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17일, 18일에 현대차는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방문을 하고 미국에서 인베스터들 같이 해서 뭐 발표도 하고 하는데 이 클로봇이 현대차랑 좀 엮이는 그런 종목이라서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못 보더라도 클로봇은 꼭 챙겨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오늘 좀 반짝이길래 왜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내일 현대차, 현대중공업, 노조 동시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년 만에 동시 파업을 하는 거고 이게 일정을 보면은 내일은 4시간 생산 라인을 멈추고 어, 자 그래서 협력을 하지 못하면은 좀 회사의 타격이 크다 뭐 그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글로봇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조금만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그리고 오늘 매매한 거는 올릭스는 오전에 좀 팔고 오후에 다시 샀는데 아 올릭스는 아니고 올릭스는 팔기만 했고 전일 좀 전일 종가에 좀 매수했다가 오늘 거의 뭐 본전 근처에서 좀 팔았고 그 다음에 방금 산 클로봇은 위에서 좀 약간 바로 가나 싶어서 좀 샀다가 조금만 사고 밑에서 절반 똑같이 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오늘 로봇 섹터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혹시나 갈 수도 있으니까 좋게 보던 종목이라 포모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산 거고 그래서 이럴 땐 절대 비중을 실지 않고 밑에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추매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을 보면 오늘은 사실 그 수익이 좀 많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클로버 자, 우선 수익률 순서로 보자면은 서부 T&D 자, 어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9월 달은 어디에 제일 집중을 하겠다 했냐면 이제 중국인 무비자 그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텔 그쪽은 호텔 쪽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채널에도 이 리포트도 공유를 좀 했었는데 오늘 좀 크게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갈 거라고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고 그래서 이 타이밍 어느 정도 좀 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서부 T&D 얘도 이제 주말에 스터디를 해놨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 좀 잘 살 수가 있었는데 보면은 자, 이 종목도 어제 이제 좀 샀던 것들 지금 한 600 정도 산 게 한 12% 지킨 거고 GSPNM도 이 종목도 이제 보면은 어제 산 것들이 조금 많이 올라줘서 총 수익은 뭐 양 계좌를 하면은 한 2, 300, 한 500 정도 좀 넘게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서 팔고 싶은 욕구도 되게 강하고 한데 전날 일봉이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날아갈 줄 몰랐지만은 날아갔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마 여기서 얘는 좀 잡주스럽게 움직이는 놈이라 가지고 대금도 없고 해서 얘는 누가 팔면은 후가가 훌렁훌렁 움직이는 애라서 다 내려올 수도 있고 한데 일단 9월 말까지는 최대한 좀 보자. 이게 아무래도 GSPNL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즘 또 밸류에이션 장세라서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샀던 LG 디스플레이는 뭐 움직임이 너무 좀 없어서 오늘 초반에 어제 이제 장 시작하고 좀 샀는데 오늘 초반에 가나 싶었더니 다시 내리더니
막판에 살짝 올라와줘서 뭐 약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사실 이게 일봉상도 좋고 수급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얘는 9월달 뭐 코스피 이전 뉴스도 있고 바이오 섹터가 좀 강했어서 샀는데 어 얘는 뭐 대신에 이제 크게 어떤 일봉이라든지 재료 측면에서 너무 막 마음에 들고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많이 조절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뭐 9월 말 10월 그리고 9월 말 9월 중순 이제 9월 중순은 로봇 섹터 중에서 이벤트는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이게 되겠고 그래서 2주 정도 그 다음에 10월 달에 10월은 없었고 이제 11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는 엔비디아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발표 그다음에 내년 1월 달에 어, 그 WDC 이제 거기서 엔비디아 그리고 모든 이 로봇 종목들의 로봇 공개 뭐 특히 이 현대차 로봇 공개하면 클로봇은 엮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쪽들은 자 이쪽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 8월 28일에 이제 낸 리포트인데 여기서 보면은 근데 뭐 돈은 못 버는 애입니다. 돈은 못 버는 애고 그래서 한국 로봇 애들은 장투는 무조건 안 된다. 장투를 하기에는 되게 위험하다. 이벤트 매매를 해야지. 좀 그런 종목인 것 같고 어쨌든 어, 그래서 클로봇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을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인데 걔는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늘 JS 링크도 14%나 올랐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얘도 스터디를 좀 했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4,000원이니까 한 3배. 그다음에 저가 대비해서는 거의 한 10배 올라왔고 뭐 이런 애들은 뭐 저가 대비해서 한 2배 올랐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매매를 안 하고 이 히토류 관련 종목인데 했더니 오늘 히토류 관련해서 얘가 조지아에 공장 짓고 있는 게 뭐 뉴스가 좀 나오더니 장 초반에 자 여기 보면은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위원이 얘 언급을 한번 했고 그러더니 이제 13% 찍고 다 내려왔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장 끝나고 수급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랬다.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어, 나머지는 딱히 뭐 볼만한 종목은 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완전 주도 섹터가 좀 없어진 느낌이고 또 이제 조선 쪽도 뭐 너무 많이 좀 피로도도 있고 가진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화된 게 확실히 보입니다. 기자재 같은 것들은 미리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혜를 받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뭐 한국 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터디를 많이 해가지고 얘도 사실 그동안에 좀 그 장투하던 사람들 입에 좀 오르내리던 종목이었는데 얘도 바닥 대비해서는 한 2배 넘게 올라서 이런 종목도 뭐 충분히 더 간다 싶으면은 매매를 할지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참 매매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오래된 섹터보다는 새롭게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토모큐브라는 종목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과거에 어느 채널이었지? 얘도 상장기업 수사대라는 채널에서 좀 스터디를 많이 했던 종목으로 보이는데 바이오로직스. 수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토모큐브 스터디 만 원대 부근부터 좀 얘기 많이 나오던 게 뭐 4만 8천 원까지 가서 한 4~5배가 뛰었고 이 종목은 또 스터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좀 하다가 정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괜찮은 자리에 왔을 때 매매를 좀 해보면은 괜찮다. 근데 포인트는 바닥에서 살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 무릎에서 사야 된다. 어깨에서는 당연히 팔아야 되지만 어깨에서 사면 안 되지만은 무릎에서는 사야 된다. 왜냐면은 바닥에서 살려고 하다가 정말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아는 것은 정말 힘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좀 타격받은 걸 확인을 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서 알테오젠이 바이오 섹터가 좀 힘을 얻어서 확 가주지 못하면 알테오젠은 보유할 사실 이유는 딱히 없는 것이라서 오늘 좀 처분 그냥 종목도 많고 음, 처분을 하고 갈까라는 고민이 좀 많고 클로봇은 내일 또 현대차 파업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일 보던 종목만 보는 것은 어, 정말 중요하지 않다. 보던 종목 이 스터디가 되게 잘 돼가지고 매매를 꼭 해봐야겠다. 어떤 구간 오면은 그런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니 두산에너빌리티니 우리기술이니 그냥 주가 흐름만 종목이 뭐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주가에 오르내리는 것만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요즘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좀 스터디를 많이 해서 돈을 버는 시장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귀찮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고 그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계속 발굴을 해 나가야 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시장에서는 이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 또 내려올지도 모르고 뭐 금값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어 그렇습니다. 하... 그래서 좀 잘 보도록 하고 제약사 메시 알테오젠은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클로버 이런 애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알테오젠은 그냥 팔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큰 어떤 이게 동시효과에 파는 동시효과에 어떻게 파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요즘은 동시효과 파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고 요즘은 어 어쨌든 오늘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찍혀 있어도 뭐
내려오면 이거 다 깎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가져가는 이유는 매일 짧게 짧게 먹는 것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한번 먹을 때 좀 크게 못 먹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고자 하는 것도 있고, 이벤트가 이제 아무래도 9월 말, 그러니까 그때 다가갈수록 얘기가 더 많이 나오면서 이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상승 한번 노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좀 홀딩을 합니다. 나중에 분명 주가가 떨어지면은 후회하고 이 날리는 돈들이 너무 아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어느 정도 벌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인드 관리라든지 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견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토모큐브라는 종목도 이게 되게 좋은 종목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날 샀는데 예를 들어 8월 19일 보면은 음, 자 보면은 토모큐브 8월 19일에 샀는데 이거 바로 그날 14%인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이때 팔았는데 윗꼬리도 달고 해서 안 좋은가 싶었는데 그 후로 판 후로 45%가 더 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으면은 거의 6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14%만 먹고 팔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면서 시장 횡보시키고 지금처럼 가치주들이 날아가는 시장에서는 이런 가치주들은 조금 더 길게 홀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로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 Y바이오 얘는 스터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란 봉투법 관련해가지고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외국보다 더 기업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야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할 텐데 더욱더 안 좋은 식으로 하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한국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다음에 YM 리서치, 메시. 자, 삼성전기 MLCC 관련해가지고 풀 가동에도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아까 있었는데 삼성전기, 그래서 삼성전기 이 MLCC 풀 가동해도 부족하다. 삼성전기 밸류 체인, 삼성 삼성전기.
자, 필리핀, MLCC, 삼성전기, MLCC. 여기서 또 분명히 MLCC는 음, 수혜주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삼성전기 MLCC 그냥 특징주 삼화 콘덴서 이 종목이 진짜 찐수일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MLCC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기가 호황이라고 하니까 2026년에는 공급 부족 가동성까지 이 섹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고 어, 아모텍 이쪽인가 보다. 아모텍 이런 애들인가 보다. 피아디 그러면은 아모텍 삼성전기 아바텍 SO 잠시 알테오젠을 최대한 한번 좀 팔아볼까 싶어서 얘는 안 움직이면은 바로 팔던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 시간으로 대다수를 팔고 지금 4개 나와 있는데 아마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알테오젠은 없고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해두고 저 클로버 수급이 오늘 참 좋았고 그래서 얘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 GSPNL은 역시 사모펀드 연기금 쓸어 담았습니다.
서버 D&D도 그렇고 수급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사막 컨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기랑 좀 많이 엮인 게 어딘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 관련주, 삼성전기, 덕산레오. 자, MLCC가 어쨌든 되게 호황이다. 사막 컨덴스, 코칩, 삼성전기, 어, 12월 달에 진행사항을 확인하면 되고 여기다가 삼성전기, 일단은 '음. 수동 소재.' 일단은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얘는 리포트를 무조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가 20만 원 위쪽으로 잡았다. 삼성전기. 그러면은 대충 때려봐도 한 20% 정도 남은 건데 야 이게 잠시만 9월 4일 40%라고? 그런가? 위쪽으로 잡았어. 아 24만 원이면은 24만 원이면 그러네. 그럼 한 34% 정도? AI 서버의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일반 서버 대비 10배 이상 높아서 전류 공급을 뭐 안정하기 위해서 MLC 탑재가 요구된다. 전방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생산 능력 손실이 발생해 공급 확대도 제한적. 가동률이 90%, 800G. 오케이, 800G는 뭐지? 네트워크?
종목들의 움직임이 전부 다 가치주처럼 움직이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 800G 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벌써 밸류체인 800G AI 뭐 네트워크 밸류체인을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요즘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삼성전기, MLCC, 코인 달러 약세, 최저, 이제부터 금리 인하, 하하, UTI. 이 사람들 보면은 스터디를 하면서 자, 과밍치 첫 폴더블 아이폰 판매량이 엄청나게 좋을 거다 해가지고 이 보면은 파이nem텍이 올랐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매량이 많으니까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인데 어, 인트레스팅하고 거프로 빼고 투선 에너빌리티 LG 디플 알테오젠 하란티 빼고 SY 스틸텍 빼고 HI중공업 수급 안 좋고 하나오션 스튜디오 드래곤은 완전히 마탱이 같고 어? 스튜디오 드래곤 근데 방금 성과뚜렷 근데 어쨌든 증권사 리포트는 다 좋게 나와서 그거를 구분을 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BHI 또 이제 이쪽 섹터도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KCT, 핑거 좀 STO 쪽인데 STO도 뭐 크게 뭐 없는 것 같아서 SK하이닉, 삼성, 네이버는 기간 쪽에서 샀고 카카오는 오히려 네이버랑 반대되는 움직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게 되게 흥미롭고 네, 서부 T&D랑 얘는 좀 지켜보고 LGT 이제 이쪽 MLCC 쪽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마 콘덴서, 아모텍 아무래도 직접적인 종목은 삼성, 연대, 얘인데 10%가 올랐네. 요 정도의 그 상승을 커버를 할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거 스터디 할 거는 되게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좀 많이 발굴을 해두는 시기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음, 나머지는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